지금 화면 스크롤 멈추세요. 아마 당신은 지금 어두운 방층 안에서 혹은 누군가의 눈을 피해 휴대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손가락은 이미 그녀와의 채팅창 위에 가 있죠. 잘 지내? 생각나서 연락했어. 아니면 우리가 다시 잘 풀 수 있을 것 같은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해 줄 것만 같은 그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기 직전일 겁니다. 그런데 잠시만,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에 스스로에게 딱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왜 당신은 지금 이 짧은 메시지 하나를 보내는 게 이토록 망설여지고 동시에 이렇게까지 비참하고 부끄러운 기분이 드는 걸까요? 정말 그녀가 보고 싶어서일까요? 아니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불안함 때문일까요? 앞으로 10분 동안 저는 당신이 느끼는 그 지독한 충동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뭐해 같은 무심한 척 던지는 메시지가 실제로는 당신의 자취를 바닥까지 깎아내리는 치명적인 실수인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비상식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심리학적으로 증명된 가장 강력한 방법 하나를 공개할 겁니다. 바로 침묵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그녀로 하여금 당신을 다시 궁금하게 만들고 결국 당신을 쫓게 만드는지 그 메커니즘을 배우게 될 겁니다. 지금 당신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송 버튼을 눌러서 영원히 의리의 위치에서 매달린 삶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내 인생의 컨트롤 타워를 다시 내 손으로 되찾아올 것인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만약 지금 이 상황을 끝내고 진짜 남자의 주도권을 되찾고 싶다면 댓글에 원날불이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결심이 저에게는 큰 동기가 되고 당신에게는 변화의 시작이 될 겁니다. 잘 지내? 혹은 이거 보니까 내 생각나더라. 이런 짧은 말 한마디를 보내고 싶어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 느낌,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솔직해져 봅시다. 지금 당신이 문자를 보내려는 이유가 정말 그녀를 위해서인가요? 아니요. 사실 그건 그녀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녀와 다시 연결되고 싶은 게 아니라 당신 마음속에서 몰아치는 그 불안이라는 폭풍을 잠재우고 싶은 것뿐입니다. 마치 심한 통증이 느껴질 때 진통제를 찾는 것과 똑같습니다. 진통제가 상처를 치료해주나요? 아니죠. 그저 잠시 고통을 못 느끼게 마비시킬 뿐입니다. 이 메시지를 보내서 답장만 오면 이 지옥 같은 불안함이 사라질 거야 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지금 하려는 정서적 진통제 처방입니다. 우리의 뇌는 미지의 상태와 불확실성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누군가가 멀어지면, 특히 내가 좋아했던 여자라면 우리 뇌는 그 공백을 견디지 못하고 미친 듯이 작동하기 시작하죠.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나?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라며 과거의 대화 내용을 수백 번 복귀하고 분석합니다. 뇌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리고 싶어하고 그래서 당신의 손가락을 다시 휴대폰으로 이끄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확인받고 싶어서 불안해서 보내는 그 연락들, 그녀는 다 느낍니다. 여성들은 상대방의 감정적 동기를 감지하는 능력이 매우 탁월합니다. 당신이 보낸 메시지에 나 좀 봐줘, 제발 다시 나에게 관심을 가져줘라는 갈구의 에너지가 섞여 있다면 그녀는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낍니다. 이건 마치 헤어진 연인의 집 앞에 가서 일부러 피를 흘리며 나 이렇게 아프니까 제발 나 좀 임 다시 받아줘 라고 외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당신은 사랑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녀의 당신의 침묵 하나에 당신의 세상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즉 당신의 가치가 얼마나 낮은지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당신은 그녀가 당신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앉아 주인 노릇을 하게 허락한 것이고 당신은 그저 그녀의 처분만 기다리는 대기조가 된 겁니다. 가장 비참한 건 이런 식으로 매달리는 동안 당신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 스스로를 치유할 소중한 시간을 당신 스스로 발로 차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파민 중독자처럼 오지 않을 답장을 기다리며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녀에게 복수하거나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녀를 감정의 반창고로 사용하는 그 나쁜 습관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라는 뜻입니다. 휴대폰으로 손이 가는 그 찰나의 충동을 멈출 수 있는 날, 바로 그날이 당신이 당신 인생의 주도권을 다시 되찾는 진짜 시작점이 될 겁니다. 좋아요. 이제 우리 한번 냉정하게 분석해 봅시다. 그녀가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할 때 당신 머릿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아마 당신은 지금 탐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내가 그때 그 말을 잘못했나? 그냥 요즘 회사 일이 바쁜 걸까? 아니면 나를 시험하고 있는 건가? 같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죠. 그러다 보면 결국 아주 작은 디테일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보낸 잉잉이라는 단답의 뉘앙스, 평소보다 3시간 늦게 온 답장, 심지어 그녀가 올린 SNS 스토리의 배경이나 음악까지 분석하죠. 마치 그녀의 행동이 복잡한 암호로 되어 있어서 내가 그 암호만 완벽하게 해독해내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 여기서 뼈 때리는 진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녀는 당신이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그녀는 그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거리를 둔다는 건 자, 이제 내 마음을 해독해봐 라고 초대한 게 아니에요. 아주 명확하게 지금 나는 너에게 예전만큼의 흥미가 없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압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 만약 당신이 보통의 남자라면 본능적으로 더 노력하려고 하겠죠. 더 완벽한 말을 고르고 더 정성스러운 이벤트를 준비하고 모든 상황을 고쳐보려 애쓸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대부분의 남자가 완전히 무너지는 구간입니다. 그들은 그녀의 거리를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관계는 수학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자극이 없는 곳에서 멀어지고 본능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곳으로 끌려갑니다. 그녀가 건조하게 대답하고 약속을 미루고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면 그건 미스터리가 아니라 그 자체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최악의 행동이 뭔지 아세요? 그 침묵이 당신에게 어떤 설명을 빚진 것처럼 계속해서 답을 요구하며 뒤쫓아가는 겁니다. 대체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이런 말들은 그녀에게 당신의 가치를 더 낮게 보이게 만들 뿐입니다. 사실 여자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면 당신이 굳이 셜록 홈즈처럼 추리할 필요도 없이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반대로 관심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죠. 단지 당신이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해독기라는 핑계 뒤에 숨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차가운 메시지 하나하나를 해석하려는 헛수고는 그만두세요. 대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누군가에게 다시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고 이렇게까지 구걸하고 있는가? 그녀의 물러섬을 고쳐야 할 퍼즐로 보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그녀보다 낮은 위치에 두는 겁니다. 당신이 가지지도 않은 권력을 그녀에게 통째로 넘겨준 셈이죠.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당신이 더 이상 이 상황을 퍼즐로 여기지 않고 반응을 멈추는 순간 그녀는 바로 그 변화를 감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찰나에 멈췄던 신호가 다시 오기도 합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 당신은 환상을 쫓는 대신 진실을 마주했고 구걸하는 소년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진짜 남자로 행동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이긴 겁니다. 당신은 아마 이렇게 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더 많이 연락하고 더 다정하게 굴고 내가 여기 있다는 걸 계속 확인시켜줘야 그녀가 내 진심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겠지. 하지만 미안하지만 이건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당신이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보내는 그 수많은 메시지들은 유대감을 쌓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매력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일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건 마치 대낮에 손전등을 켜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죠. 빛이 전혀 없는 밤이 되어야 비로소 손전등의 가치가 증명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대낮부터 손전등을 켜고 나 여기 있어, 내 빛 좀 봐줘 라고 외치고 있는 셈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당신이 불안함에 못 이겨 보내는 그 연락들은 그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일 뿐이죠. 당신은 지금 그녀와의 관계를 고치려는 게 아니라 당신 내면의 불안이라는 구멍을 메우려고 하는 겁니다. 답장이 오지 않을 때 느끼는 그 초조함, 확인받고 싶은 그 갈증, 그건 당신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을 그녀에게서 찾으려 하니 당신의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건 경제학의 아주 단순한 원리인 희소성의 법칙과 같습니다. 길거리에서 누구나 가질 수 있게 무료 샘플을 무제한으로 뿌리는 제품이 있다고 칩시다. 사람들이 그걸 특별하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칩니다. 너무 흔하고 언제든 얻을 수 있으니까요. 반면 얻기 힘들거나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한정판 제품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갖기 위해 줄을 서고 간절히 원합니다. 당신의 가치도 똑같습니다. 당신이 그녀의 관심을 붙잡으려고 애쓰며 메시지를 보내는 모든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언제든 구할 수 있는 흔한 무료 샘플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성들은 자신을 붙잡으려 안달난 남자 곁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제든 나를 떠날 수 있을 것 같은 남자, 즉 자기 삶의 중심이 확고한 남자 곁에 머물고 싶어 하죠. 당신은 스스로가 다정하고 꾸준하며 헌신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녀의 눈에 비치는 당신의 모습은 그저 애정에 굶주려 언제나 대기 중인 남자일 뿐입니다. 더 무서운 건 그녀가 당신의 메시지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와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녀의 휴대폰 화면이 켜지고 당신의 이름이 다시 3번 뜨는 그 찰나 그녀의 뇌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저장합니다. 아, 얘는 여전히 거기 있구나. 변한 게 없네. 바로 그 순간입니다. 당신이 패배하는 순간 말이죠. 당신이 너무 이르게 침묵을 채워버렸기 때문에
그녀가 당신의 빈자리를 느낄 기회조차 뺏어버린 겁니다. 기억하세요. 침묵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침묵은 당신의 가치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메시지를 더 많이 보내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당신의 두려움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만 그 손전등을 끄고 어둠 속에서 당신의 가치가 다시 빛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대부분의 남자가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침묵의 진짜 효과입니다. 당신은 지금 침묵하면 그녀가 당신을 잊어버릴까봐 두려워하고 있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침묵은 당신이 100마디 말로 설명해도 절대 만들지 못하는 강렬한 심리적 혼란을 그녀의 머릿속에 만들어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모르는 것을 그냥 넘기지 못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이 명확하고 예측 가능할 때 우리의 뇌는 편안함을 느끼지만 동시에 지루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갑자기 뭔가가 빠졌을 때, 예상치 못한 빈 공간이 생겼을 때, 그때부터 뇌는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걸 당신과 그녀의 관계에 적용해 봅시다. 당신이 갑자기 문자를 멈춥니다. 이제 연락 안 할게라고 드라마틱하게 선언하며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없이 조용히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침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빈 공간을 견디지 못한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온갖 시나리오가 쓰이기 시작합니다. 왜 연락이 없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나? 설마 나를 잊은 건가? 아니면 다른 여자가 생긴 건가? 바로 이 지점에서 마법이 시작됩니다. 심리학적으로 관심은 호기심을 따라가고, 호기심은 오직 불확실함이 있을 때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녀가 당신이 매일 아침 좋은 하루 보내라고 문자를 보낼 거라는 걸 100% 확신한다면 그녀가 당신을 궁금해할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다 읽어버린 뻔한 책 같은 존재, 즉 예측 가능한 남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당신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그 순간, 그녀는 비로소 당신이라는 사람을 다시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쫓아가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그저 거대한 빈 공간만을 남겨두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그 빈 공간이 그녀의 머릿속을 당신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당신의 존재감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훨씬 더 크고 뚜렷해지는 현상, 이것이 침묵이 가진 무서운 힘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침묵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겁한 회피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심리적 주도권을 쥐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답을 구걸하던 역할에서 그녀가 답을 궁금해하는 역할로 판을 뒤집는 것이죠. 이건 치졸한 밀당 게임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아주 기본적인 방식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끌리고 손에 닿기 어렵게 느껴지는 것에 더 매료됩니다. 당신의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당신이 그동안 쏟아부었던 그 어떤 말보다 더 강력한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당신이 문자를 멈춰야 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그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전략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으로 돌아오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녀의 반응 하나에 일희일비하며 문자 한 통을 보내기 위해 몇 시간 동안 단어를 고민하고 1분마다 휴대폰을 확인하며 읽었는지 체크하는 그 시간 동안 당신은 정말 당신으로 존재할 수 있었나요? 아니요. 당신 더 이상 당신 삶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녀라는 거대한 행성의 중력에 끌려다니는 작은 위스, 즉 그녀의 궤도 안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 상태로 머무는 매 순간 그녀의 눈에 비치는 당신의 가치는 조금씩 깎여 내려갑니다. 하지만 더 비극적인 건 당신 스스로가 자신마저 함께 추락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저는 감정의 리모컨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당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리모컨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당신이 아니라 그녀가 쥐고 있습니다. 그녀가 답장을 빨리 해주면 당신은 갑자기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해지죠. 하지만 그녀가 답장을 미루면 당신은 불안과 초조함에 휩싸이고 시큰둥한 단답이라도 오면 스스로를 자책하며 움츠러듭니다. 생각해보세요. 내 행복과 불행의 결정권을 타인의 손가락 끝에 맡겨버린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그건 사랑이 아니라 정서적인 노예 상태와 다를 바 없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 같은 남자가 되어야지 그녀의 중력지게 떠다니는 먼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당신이 지금 문자를 멈추는 것, 그것은 단순한 밀당 전략이 아니라 인생의 재정비입니다. 그녀를 되찾기 위해 침묵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나 자신을 되찾기 위해 침묵하는 겁니다. 그녀의 작은 체크 표시 하나에 도파민을 갈구하던 그 중독 상태를 강제로 끊어내는 과정이죠. 이제 스스로에게 아주 강력하게 주문을 거세요. 내 가치는 그녀의 휴대폰 화면 속에 있지 않다. 내 가치는 그녀의 반응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당신이 그녀의 세계에서 스스로를 찢어내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비로소 당신의 세계와 다시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갑자기 당신의 목표가 선명해지고 잊고 있었던 열정이 되살아납니다. 그녀를 내 생각의 중심에서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당신이 더 이상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이유는 그녀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애초에 당신이 그녀의 관심 따위는 필요 없는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남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이 상태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마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이렇게 다 끊어버리면 정말 그녀를 영영 잃게 되는 건 아닐까? 멈춘 뒤에 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걱정 마세요. 이 모든 불안함에 대한 답은 단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되찾는다면 당신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무조건 이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머릿속을 가장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그 공포를 저는 잘 압니다. 여기서 정말로 멈췄다가 그녀가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연락을 안 해서 그녀가 완전히 마음을 정리해버리면 정말 영영 끝나는 거 아닐까 하는 그 지독한 두려움 말입니다. 솔직해집시다. 당신은 지금 그녀를 잃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치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친구,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매달리고 구걸해야만 간신히 유지되는 관계가 정말 살아있는 관계일까요? 당신이 억지로 산소호흡기를 붙여놓고 있는 그 관계가 정말 당신이 원하던 사랑인가요? 만약 당신이 침묵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녀가 당신을 영영 떠나버린다면 그건 당신이 침묵해서 떠난 게 아니라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서 당신은 떠난 지 오래였다는 뜻입니다. 즉, 당신이 붙잡고 있었던 건 그녀가 아니라 이미 죽어버린 관계의 껍데기였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잃는 것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보세요. 당신은 지금 그녀를 잃는 것이 아니라 비참하게 매달리는 자신의 모습을 잃고 있는 겁니다. 매일 밤 휴대폰만 바라보며 가슴 졸이던 그 불안함을 잃고 답장 하나에 내 하루의 기분이 결정되던 그 나약함을 잃고 있는 겁니다. 이건 손실이 아닌 청산입니다. 가망 없는 곳에 투자했던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를 이제는 회수하는 과정인 거죠. 물론 아플 겁니다. 처음에는 그 정적이 칼날처럼 당신을 파고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구걸에서 얻어낸 관심은 결코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동정이거나 우월감일 뿐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그녀가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고 스스로 다가오게 만드는 것이지 불쌍해서 한번 답장해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당신은 잃을 것이 없습니다. 이미 그녀의 마음이 떠났다면 침묵해도 결과는 같고 만약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라도 남아있다면 당신의 침묵이야말로 그 불씨를 다시 지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두려움을 정면으로 응시하십시오. 그래, 잃어도 좋다. 하지만 구걸하며 살지는 않겠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들 겁니다. 잃을 것이 없는 남자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역습적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당해진 남자만이 다시 누군가를 끌어당길 수 있는 진짜 매력을 갖게 됩니다. 자, 이제 당신이 정말로 전송 버튼을 누르지 않고 침묵을 선택했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분석해 봅시다. 많은 남자가 이 지점에서 확신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결국 승리하는 건 당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거든요. 이 상황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전개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그녀가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당신이 완전히 침묵하면 그녀는 처음엔 얘 봐라 하며 의아해할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이 채웠던 그 거대한 빈자리를 느끼기 시작하죠. 침묵은 사람을 생각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녀는 궁금해집니다. 왜 갑자기 조용해졌지? 내가 너무 심했나? 혹시 다른 여자가 생긴 건가? 그러다 결국 그녀는 당신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미끼를 던질 겁니다. 자니, 잘 지내? 혹은 아무 의미 없는 링크 하나를 보내거나 SNS 스토리의 반응을 보일 수도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녀가 어떤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녀가 먼저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주도권은 완전히 당신에게 넘어왔습니다. 당신은 이제 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녀의 제안을 수락할지 말지 결정하는 선택권자가 된 겁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그녀는 돌아오지 않지만 당신이 그녀에 대해 완전히 무뎌지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많은 남자가 경험하는 그리고 가장 경이로운 승리입니다. 처음 며칠 혹은 몇 주 동안은 죽을 것 같이 힘들 겁니다. 휴대폰만 쳐다보고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공허함에 시달리겠죠.
하지만 그 터널을 지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문득 휴대폰을 확인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녀의 소식이 더 이상 궁금하지 않은 순간이 옵니다. 당신에게 묶여있던 에너지가 다시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웃게 되고 미뤄뒀던 운동을 시작하고 당신의 목표와 야망에 다시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될 겁니다. 나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원하지 않네. 이것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완전한 승리입니다. 당신은 그녀라는 감옥에서 스스로 걸어 나온 것이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 그녀가 돌아오지 않고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경우입니다. 네, 인정합니다. 이건 조금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애매하게 희망 고문을 당하며 정신적 에너지를 낭비하는 상태와 확실하게 끝났다는 정답을 얻은 상태 중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후자입니다. 비록 당신이 원했던 답은 아닐지라도 그것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진실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이제 당신은 쓰레기통 같은 관계를 깨끗이 치우었고 그 빈 공간에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선택해줄 진짜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겁니다. 정돈된 공간에만 더 좋은 것이 들어오는 법이니까요. 자, 보세요. 어떤 시나리오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녀가 돌아오면 당신이 주도권을 잡은 것이고 당신이 무뎌지면 감정적 독립을 이룬 것이며 완전히 끝나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을 확보한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무엇을 잃었나요?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신은 자기 존중이라는 가장 값진 보물을 되찾았습니다. 절망하며 매달리는 대신 품격 있게 물러나는 법을 배운 당신은 이제 어떤 관계에서도 휘둘리지 않는 강한 남자가 된 겁니다. 이제 이 영상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영상이 끝나는 순간이 바로 당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지키는 것이 정답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 그리고 진짜 매력은 언제 떠나야 할지를 아자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구걸하고 매달리고 상대의 처분만 기다리는 남자는 결코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남자는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인정에서 찾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를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냈을 때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조용히 뒤돌아설 줄 아는 남자. 그 뒷모습이 주는 압도적인 품격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 더 강력하게 상대의 마음을 흔드는 법입니다. 이제 다시 당신의 휴대폰을 보세요. 여전히 그 채팅창이 열려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그 창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휴대폰을 멀리 던져버리세요.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그녀의 답장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일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든 책을 읽든 밀려있던 업무를 처리하든 당신 자신을 더 나은 남자로 만드는 그 모든 시간이 바로 당신의 가치를 올리는 진짜 투자입니다. 당신이 다시 당신의 세계에서 빛나기 시작할 때 역설적으로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의 궤도로 들어오고 싶어 할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 속에 작은 불꽃을 지폈다면, 그리고 더 이상 비참하게 매달리지 않고 당당한 남자로 살겠다는 결심이 섰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당신의 의지를 표현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원이라고 남겨주세요. 그 이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았다라는 당신만의 승리 선언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해두신다면 앞으로도 당신이 관계의 을이 아닌 갑으로,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단단한 남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최고의 전략들을 계속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단지 잠시 길을 잃었을 뿐이죠. 이제 그만 그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당신이라는 태양 아래서 당당하게 걸으십시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강해진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